염블리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토크쇼 인 메타버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시장 대응하는데 많이 까다로워서 고민 많으시죠? 매매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최상급 그 시장이 요즘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려움이 많고 굴곡이 많은 지금 이 시장 어떻게 헤어쳐 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아이디어 오늘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도를 좀 하고 있다라고 서론에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기존의 방송 플랫폼 유튜브에서 저희가 물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도 저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뭐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신문물에 조금 어색한지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압니다. 만약 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와 함께 지금 시작해 보실까요? 일단 지금 머니투데이 방송 저희 홈페이지 쪽으로 와주시겠어요? 그러면 밑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아래쪽에 보이실 겁니다. 알림 쪽에 염블리와 함께하는 주식 토크쇼 인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공지를 해놨어요. 제 컴퓨터에서는 약간 배너가 확인이 됐는데 이쪽으로는 안 돼서 제가 이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참여 방법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장 방법이 링크를 통해 입장한다. 지금 함께 하시면서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링크 남겨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캐릭터 생성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마이크 설정하고 강연장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와 천천히 함께 하실 겁니다. 게더타운 입장하기를 클릭해 볼게요. 이사님도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은 이 플랫폼 네. 세상에서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접속했습니다. 접속 이미 네, 하셨어요? 네, 벌써 했습니다. 오, 저희는 지금 로딩 중이라서 기다리도록 네. 할게요. 기존에도 이런 플랫폼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저도 생소합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타버스 뭐 영상 이런 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게임은 해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메타버스로 이걸 하는 거는 저도 너무 생소하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 하는 것보다 보니까 분명히 어색하고 네. 조금 아 뭐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네네. 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뭐 새로운 걸 만나볼 네. 수가 없으니까 저희 간단하게 좀 간단해요. 그렇지만 재미있으니까 같이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캐릭터 설정을 제가 해볼 거예요. 예전에 게임하던 시절이 약간 생각이 나네요. 네. 액세서리 이렇게 베이스 나오는데 얼굴 어떤 걸로 할까요? 요거? 중간 거? 요거 해볼까요? 같이 네. 골라주세요, 이사님. 네. 요거.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요? 빨간색이 낫겠죠? 아, 요거 빨간색? 요렇게? 네. 아, 어떤 걸로? 그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아요? 네. 요거 할게요. 그리고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굴 뭐 이렇게 수염은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옷은 골라주세요. 옷은 그 맨 오른쪽 요거? 오른쪽 예, 그거. 요거. 네. 그리고 액세서리도 리본 하나 할게요. 네. 특별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름은 여러분께서 저 많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뽀미라고 해서 마침 누를게요. 저는 지금 화면하고 마이크 다 켜놓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참여자로 들어오실 때 마이크랑 카메라 다 꺼두셔도 되니까 이 설정은 편하신 쪽으로 하고요. 저의 캐릭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검은색 리본을 단 뽀미입니다. 지금 게더링 이 플랫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 자, 이렇게 하고 튜토리얼은 제가 넘긴 다음에 로딩을 하게 되면 저는 처음 할 때는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좀 더 빨라진 것 같네요. 이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메타버스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오, 이사님 멋진 모자 쓰셨네요. 네. 노란색 모자 쓰신 분이 이사님이시고요. 다른 분들도 지금 많이 참여해주고 계세요. 저희 이렇게 캐릭터 세상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눠볼 수 있고 저희 채팅창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질문도 받아서 이사님께 질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좀 따라오시면 자, 커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게임 하셨을 때 옛날에 게임 조금은 그래도 하셨죠, 이사님? 네. 그때 보면 이렇게 커서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화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로비에
아바타 분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계시고 요 밑에 부스도 저희가 채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면 여러 부스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상장을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상장한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클릭을 가서 하면 정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야 나올 것 같네요. 위쪽으로 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원티드 랩 이렇게 보면 나오고 밀리의 서재도 나옵니다. X자를 누르면 저희 관련돼서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뉴스 어떻게 담고 있는지 바로 최근 뉴스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바로 플랫폼 위로 올라서서 X를 누르시면 어떤 기업이지? 아, 전자차 플랫폼 기업이구나. 이렇게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저희가 계속 남겨둘 거라서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셔서 분주하네요. 정말 요즘 행사장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이사님. 근데 여러분들 막 분주하게 옮겨 다니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행사장에 온 것 같고 그 예전의 열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이사님, 저희는 토크쇼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강연장이 위쪽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위쪽으로, 알겠습니다. 위쪽으로, 위쪽으로. 아, 방명록 있어요. 여기 X키 누르시면 방명록도 여기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색다른 토크쇼 기대됩니다. 아, 기대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이야기 잘 나눠볼게요. 좀 새롭죠? 이렇게 방명록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곧 주식 토크쇼 시작합니다. 강연장 입구로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가볼게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위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쪼쪼쪼. 누가 서 있으면 피해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갈게요. 쏙. 여러분들 들어가 주세요. 네. 들어오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강연을 시작할게요. 자, 이사님. 네. 강연장 여기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저 앉았는데 앉으셨나요? 저기 위에 어머머머. 앉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역시 한 발 빠른 투자의 우리 연블리 이사님. 자, 그러면 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눈을 뜨고 채팅창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궁금한 부분 없으신지 계속 체크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대에 우리가 올라섰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저희는 몸을 맞대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분위기에서 오늘 토크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사님,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 위에서 지금 이 색다른 환경에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게 진짜 뭔가 좀 이상한데요. 게임 속에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뭐 옛날에 그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이 약간 있었나요? 이제 도트 프린터 형식인데 그래픽이 네. 그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 추억이 생각이 나요. 옛 추억이 저도 네.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깔리던 그 네. 싸이월드 감성이 생각이 나면서 네. 예전에 좋았는데 이렇게도 만나볼 수 있으니 너무 좋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색다른 마음으로 저희가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쏙쏙 들어올 것 같아서요. 오늘 시장의 큰 그림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이 어떤지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네. 아마 이사님 많은 분들 만나시면서 요즘 시작 어려워요, 힘드네요라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 딱 이 자리에서는 판단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너무 나쁠 건 없다. 나쁠 건 없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뭐 바로 좋아지긴 물론 이제 어렵다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2,900까지도 한번 찍고 왔는데. 모든 악재들이 한 번에 그냥 급격하게 반영이 됐고 또 한국은 오늘도 보셨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네. 기아, 그다음에 하이닉스, 포스코 진짜 쟁쟁한 기업들이 그냥 숫자만 되면 놀라울 정도의 조 단위 실적을 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도 인정을 못 받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 단단하다는 얘기고 기초 체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이제 3,000포인트는 단단한 저는 좀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다만 네. 이제 언제 올라가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10월 달에 어쨌든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10월 말을 좀 기점으로 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1월부터는 좀 좋은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코스닥의 중소형 성장주가 랠리를 좀 계속 이어갔잖아요. 네. 계속 좀 좋은 모습 보였지만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쓴 게 어제인데 네. 오늘 약간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어떤 게 달라졌나요? 삼성전자가 지금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반응이 좀 세게 네, 오고 그러니까 아침만 해도 삼성전자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삼성전자가 한 2% 이상 네. 급등 나오고 72,000원 좀 왔다 갔다 하고 하이닉스가 5% 급등하고 하이닉스는 연속성까지 보여주고 네. 있어서 거기다 지금 코스닥의 지금 주도주가 갑자기 좀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네. 콘텐츠주인데 오늘 콘텐츠주 갖고 계신 분들 좀 스트레스 받을 게 지금 콘텐츠가 무너지고 갑자기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익권이신 분들은 흐름을 타고 옮겨야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걸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약간 그 옮겨가는 것도 좀 방법인데 네. 컨텐츠를 보실 때 이게 지금 현재 주도주였잖아요. 네. 이게 내년까지 구조적으로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져가는 게 맞고요, 사실은. 네. 근데 다만 지금 약간 바람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거기에 순응하실 분들은 일부 팔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왜냐하면 제조업체잖아요, 다. 그렇죠. 이쪽들이 너무나 눌려 있었고 그동안은 소프트웨어만 너무 강했어요. 약간 이게 바람의 방향이 일로 약간 바뀌었는데 당분간은 이쪽으로 좀 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월에 증시 저점이 이제 확인이 된 시점, 그리고 기존의 주도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IT 쪽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분기점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거다. 네, 그러면 저는 선점에서 매수에 나서도 괜찮은 시점이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적인 부담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뭐 사실 오늘 2% 올랐지만 올랐다고 하기도 민망하죠, 사실은. 너무 많이 빠진 거 내려서. 보면. 네. 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그 그림들이 그동안 되게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뭐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오늘 보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하이닉스가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의 그렇죠. 의견이 네. 바뀌어 버렸어요. 그 증권사에서 갑자기 목표 주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냐면 핵심이 반도체 공급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투자 많이 안 할 것 같다. 아까도 제가 잠깐 IR을 봤는데 네. 삼성전자도 내년에 반도체 투자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스탠스가요, 좀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갑자기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는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가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가장 우려했던 공급 증가 이슈가 일단은 좀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7% 올랐거든요. 네, 디스플레이도 같은 같이 IT입니다. 가죠. 예. IT에서 어떻게 보면 피크아웃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던 회사 중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LCD 이제 안 좋아지니까 지금 돈 벌면 뭐 하냐. 어차피 꺾이는데. 그래서 정말 주주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셨던 종목인데 네. 그 기업마저도 4분기에 이제 터닝할 거라는 기대감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예전에도 제가 이제 사실 MTN 나와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지금 안 좋은 걸 100을 반영을 했는데 거기서 90으로 안 좋은 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딱 그 시점인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90이 아니고 한 70, 60까지는 네. 좀 개선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IT 업종이 들어올리는 다시 모습이고 살아나면서. 이렇게 되면 증시는 3천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 하단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시장 한번 좀 조금 더 기대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기분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위로의 룸을 더 바라보면서 하박 경직성을 이제 확보한 상태, 이런 진단까지 좀 해볼 수 있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로 넘어가면 저희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넘어야 될 산 중 하나가 FOMC입니다. 뭐 쇼크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시장 반응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FOMC에서 테이퍼링 개시가 확실시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좀 예상을 해본다면 충격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없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무난하게 네, 지나갈 저는 거다. 그냥 왜냐하면 이미 FOMC 의사록이 이번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때 11월에 할 거라고 이미 예상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하는 것 자체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저는 할 건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질질 끄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빨리 해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는 게 네. 증시 참가자들도 이제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미 알고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또 한 달, 두 달 미룬다고 호재가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경기 둔화에 네, 대한 맞아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불확실성 제거에 좋고 금리 인상 시점은 문제인데 금리 인상 어차피 내년 하반기거든요. 네. 빠르면 하반기, 연말 아니면 2023년인데 그거는 내년 상반기 또 지나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금리 인상할 체력이 되니까 하는 거지. 금리 인상할 체력도 안 되는데 할 리가 없어요.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는 네. 반증이다. 그리고 테슬라 보셨잖아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긴축을 신호를 올리고 막 금리가 오르는데 테슬라는 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요 금리가 오르건 긴축을 하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냐 그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으로는 돈이 그냥 다 몰려버립니다. 아, 오히려 쏠림 현상 가속화로 봐야 되는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긴축이다, 테이퍼링이다, 뭐 원자재 가격 급등한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별 도움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할 거는 앞으로 좋아질 산업, 테슬라 같은 기업을 사실 찾는 게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더 신경을 쓰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FMC에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지나갈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난하게 첫 번째 다음 주 이벤트는 넘길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에 11월 2일, 3일 이틀간에 걸쳐 FOMC 넘기는데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네. 다음 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좀 기대감은 많이 전반적으로 섹터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남아있는 기회도 있을까요? 이 이슈를 잡고 투자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것도 사실 좀 일본이 있어요. 뭐 기업들이 일부 움직였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해외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돈 쓰라는 얘기예요. 일단 아. 정부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 소비 쿠폰 다시 지급한다는 얘기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해외여행도 갈 겁니다. 근데 해외여행주들이 이제 뭐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미리 움직였다 좀 요즘에 약한 이유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해외여행 지금 네. 당장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 한다고. 그럼 적어도 내년 2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갈 텐데 그 전에 정부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어쨌든 자영업자분들 또 타격이 컸기 때문에 내수를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도대체 뭐가 될 거냐? 아하, 가장 큰 거기에. 게 이제 음식점, 주류 회사나 이 외식 업체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들이 결국 이제 리오프닝을 하게 되고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음식 더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주류도 더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최근에 환율 상황에 좀 가늠을 해보면 저평가된 음식료 쪽은 음식료도 괜찮은 괜찮다고 건가요? 봐요. 예, 음식료도 3분기까지는 안 좋은데 네. 4분기부터 환율 영향 이제 오히려 그게 완화가 되면서 좋을 수도 있고 또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고요. 또 외식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뭐 CJ 프레시웨이나 현대 있죠, 그린푸드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이제 그 B2B 식자재 공급하는 회사들도 네.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밖에 나가게 되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대표적으로 주류 업체들, 네. 우리 한국의 뭐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같은 기업들도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소비를 하려면 어차피 밖에 나가서 하는데 해외는 못 가니까 이 안에서 소비할 때 수혜받는 기업들 또 의류도 있을 거고 네. 당연히 사람들 옷을 더 살 거고 지금 옷 좀 추워지는 시즌이니까 맞아요. 옷도 살 거고 더욱더 국내에서 여행들을 많이 다니겠죠.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어떤 보니까 건가요? 한번 그 유한타에서 나온 보고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고차 사서 네. 그 이제 국내로 여행 가자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제 나왔던 기업 중에 용평 리조트라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네. 용평 리조트가 그 리조트 회사잖아요. 네네. 뭐 아난티도 있죠 남쪽에. 그럼 결국 사람들이 놀러 갈 때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데로 놀러 갈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또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을 수밖에. 그러니까 국내 내수 쪽으로 일단 한정을 지어본다라면 찾아볼 건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거기다 또 한 가지가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 앱코라는 기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PC방을 또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1차적으로 시간 제한이 풀리는 그 업종에 PC방 들어가죠. 이제. 예, 그러면 이제 PC방 매출이 늘겠죠. 그럼 그렇죠, 이 그렇죠. 회사가 뭐 하냐면 PC방 쪽에 이런 그 키보드나 아, 기기 아니면 납품하는 이런 업체군요. 그 주변 기기 있잖아요. 네네. 마우스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예요. 아하. 그럼 당연히 그동안 좀 죽어있던 매출이 살아나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좀 투자 아이디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포커스 그 핵심 키워드를 내수로 잡아야지 위드 코로나 주 막차를 좀 탈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콘텐츠주 이야기도 잠깐 해보고 넘어갈게요. 이사님께서 이제 좀 흐름의 이동이 감지됐다라고 말씀은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잡고 갈 만한 종목은 남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주인 없는 시장에서 주인 노릇했거든요. 이 네, 콘텐츠가 그렇죠. 왕이 그렇다고 볼수 없었어요. 있죠. 이게 삼성전자를 보통 왕이로 부르잖아요. 네. 왕이라고. 근데
지금 약간 왕이 좀 컴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이 그러니까 약간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잠깐 내려와 네, 있어야 네, 어쩔 수 되는. 없어요. 이거는 뭐 수급상. 그래서 또 그동안 많이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나 뭐 엔터나 게임사가 내년까지 좋다고 여전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년까지는. 다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조정을 받는다면 대형 드라마 제작사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 드라마 제작사는 일단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요. 돈도 잘 벌고 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이 콘텐트리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개 회사는 어쨌든 넷플릭스에도 이제 들어가지만 디즈니 쪽에도 들어갈 거고 네. 또 애플 TV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한국에. 그렇죠. 거기에는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으로 물론 이제 진출을 하겠지만 미국 드라마 수주까지 따냈거든요. 그래서 아하. 주로 대형주 위주로 검증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비중을 늘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이 콘텐츠리는 영화관 수입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수혜가 있으니까 네네. 제이 콘텐츠리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좀 사이즈가 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길게 보자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고요. 지금 저희 플랫폼으로 잠깐 들어와서 볼게요. 들어오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플랫폼 그 위에서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 링크는 저희가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링크에도 저희가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타고 들어오셔서 캐릭터 설정, 이름 해주신 다음에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장에서 재미있는 볼거리를 보시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저희와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강연장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실까요? 저희 PD님 들어와 계시고요. 러블리 수님 그리고 수님도 착석해 계시고 노랭이님, 승장님 안녕하세요. 쭉쭉 들어오시면서 자리에서 앉아서 보고 계시네요. 토스트님은 지금 자리에 안 앉고 계신데 어딘가 앉아서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저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좀 색달라서요. 요 매력이 있네요. 다시 네. 저는 올라가 볼게요. 올라갈 수 없네요. 이쪽으로 다시 가서 쏙 올라가 볼게요. 네, 이사님 옆자리에 다시 한번 여기 착석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쭉 보고 계신데 함께 해주신 분들이 좀 가까이 있어 좀 친밀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어떤 게 궁금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주인인 듯한 계속 분위기를 이제 시장 내에서 뿜뿜하고 있었던 2차 전지주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 2차 전지주 최근에 흐름이 바뀐 건가? 꺾였나? 기다려야 되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준점을 이사님께서 딱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기대 아직 해도 되는 시점일까요? 그럼요. 이게 아직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일단 그 대장인 테슬라가 저렇게 경고하기 때문에 네.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거기에 2차 전지주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도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소재랑 일반적인 대형주 있잖아요. 네네.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셀 업체들 셀 말씀하시죠? 업체들하고 소재랑 나누시면 되는데 소재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긴 그리고 해서. 거기에 뭐 LFP 배터리 채택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좀 피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주가 흔들렸는데 다만 LFP 배터리랑 NCM 배터리죠.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거는 분명히 다른 그 팩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LFP가 이제 모든 걸 대체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M 배터리 위주로 또 가는 건 맞으니까 네. 너무 그거를 뭐 악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악재도 그냥 핑계거리가 돼요. 주가 좀 빠지고 빌미가 싶었는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빠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쉬어가는 아까도 컨텐츠도 비슷해요.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없어요. 중간중간 휴식을 거듭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테슬라도 올해 1월에 9만 원 그 900달러 고점 찍고 거의 한 8개월 쉬다가 많이 쉬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갔잖아요. 네. 근데 결국 방향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바람의 방향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없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2차 전지가 가는 방향 자체는 바뀐 게 전혀 없고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2차 전지 소재 뭐 관련 기업들 내가 뭐 너무 많이 올라서 일부 팔겠다 뭐 그런 건 괜찮은데 네. 기본적인 물량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 그리고 대신에 지금은 차라리 2차 전지를 내가 공략을 하고 싶으면 셀업체로 가세요. 오히려 셀은 못 대형주를 갔기 때문에. 잡을까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LG화학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네. 2차 전지 회사들 기대하는 영업이익률이 5%입니다. 근데 이번에 충당금을 제외하고 보니까 영업이익이요 6%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익률이. 그렇게 본다라면은
LG화학도 지금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작됐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내일은 SK 이노베이션이 발표할 것 같은데 이노베이션까지 아마 좋은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도 주가가 비싸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2차 전지가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100대가 팔리면 20대, 그러니까 20% 점유율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아직. 시장까지 열려 있는 거 보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함부로 이제 고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속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좀 들고 가는 전략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쭉 보고 성장성을 잡고 가는 섹터들은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다. 계속 가자. 다만 섣불리 추격 매수는 하지 네. 말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2시 구간 진입하면서 현대모비스 실적가 좀 나오면서 자동차주가 꽤 잘 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업종 역시 아까 반도체는 살짝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좀 딛고 자동차도 서서히 주가도 화답할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이 회사가 하는 사업이 확장성이 있냐를 봐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은행주가 몇 조 원 돈을 벌어도요. 네. 확장성이 없어요. 은행은 그냥 은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하니까 그래서 높은 밸류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안전은 한데 네. 장기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아하.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은 좋은데 네. 근데 반대로 확장성이 있는 게 테슬라는 확장성이 무한정이잖아요. 네.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사업까지 네. 하고 있는데 거기 현대차 그룹에 투자하신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현대차가 확장성이 있나? 만약에 내연기관만 해요. 지금 도요타처럼. 네. 그럼 확장성 없죠. 그렇죠. 투자 매력이 없어요, 사실은. 돈을 몇 조를 벌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 어제 기아가 실적 발표했지만 전기차 판매도 잘 되고 있고 이제 반도체 공급만 더 되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도 이미 어느 정도 이미 뭐 전 세계 기관에서도 지금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대차 경쟁력 있다. 네. 전기차 잘 만들고 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 인수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제 앱티브라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모셔널이라는 이제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를 또 만들었어요. 네. 자율주행 솔루션이 탑재된 로봇택시가 2023년에 나옵니다. 거기다가 2027년에는 드론 택시 UAM 이것도 해요. 굉장히 많이 예고가 되어 예.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안 가니까. 조급한 거지. 네. 이미 그림을 확장할 수 있는 그림들은 그려놨어요. 이제 우리가 검증할 건 우리가 뭐 회초리를 들긴 좀 어렵지만 어렵죠, 보고 어렵죠. 있다가 네. 제대로 하는지만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만 하면 돼요. 그게 실적 발표 때마다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실적 잘 찍히고. 다만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아니 그렇게 주식 투자 오늘 해가지고 내일 뭐 20%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테슬라도 몇 년 전에 부도난다 그랬어요. 아마 얘기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진짜 그랬습니다. 증권가에서 파다했어요. 부도날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것 뚫고 지금 1000조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의 확장성을 믿으시면은 현대차가 오늘 빠지면 어땠고 오늘 5% 오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확장성을 보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 안 갈 때 더 사면 되는 거고 거기에 주가까지 싸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 그러면 주가도 싸요. PER이 지금 뭐 7배, 8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자동차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냥 계속 저는 비중 늘려야 된다. 아하. 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어둠이 지나가고 우리가 터널을 지나서 서서히 빛을 보는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좀 기대감을 안아갈 만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 11월이고 이제 연말 장세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리스크에 저희가 연말까지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일단 뭐 리스크 요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네, 계속 발목 잡을까요? 물가 사실 인플레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물가는 올라가야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가 너무 과도한 거죠.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가 2%인데 이게 막 5, 6% 올라가면은 시장이 놀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플레도요. 이게 따지고 보면요. 전 세계가 다 인플레가 아니고 미국만이에요. 미국만. 미국하고 유럽 쪽이 특히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본은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나왔고요.
한국은 2%대요. 그냥 목표치 정도예요. 중국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라마다 다른데 네. 미국이란 나라가 존재감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인플레 우려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 금리를 빨리 올릴 거다. 그래서 이 시장이 놀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저는 이런 것들이 수요는 너무 좋은데 공급이 안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비정상인데 지금 소비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수요도 일부 있어요. 너무 막 이렇게 사재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11월, 12월 지나가면 정점은 지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인플레 너무 우려할 필요 없고 또 어제 국제유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란이 또 핵협상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인플레 우려는 조금 더 누그러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장기화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맞지만 네. 결국 어느 시점에서 좀 완화되는지 그걸 좀 체크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개인 투자분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맞아요. 실제로 지금 거래대금이 개인분들 거래대금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연초 대비해서. 근데 다행인 건 빠져나가지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네. 주식 매매를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들고. 근데 여기서 제일 우려되는 게 예전에도 저도 이런 패턴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결국에 안 돼서 주식 다 손절하고 나가버리시고. 그럼 또 결국 외국인 기관 놀이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건 예. 원치 않는데. 근데 그죠?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개인들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결국엔 그 주인 행세를 하던 시장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주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개인들이 이제 매매를 못 하니까. 근데 다행히 돈을 빼지 않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예탁금도 유지는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저는 안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예탁금도 급격히 줄고 개인 쪽에서 물량을 줄이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또 시장의 한 가지 또 동력이 네.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인플레가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네. 그다음에 개인이 이탈을 할지 이 두 가지가 연말까지 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선 둘 다 아직까지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좀 없다.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은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년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우리가 연말까지 좀 대응을 하면서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원고에도 뭐 밴드 잡아달라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좀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적으라서 적었어요. 3,300 정도 연말 정도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보고는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언젠가는 코스피 5,000만 간다고 봐요. 뭐 시간은 그건, 예, 그럼 걸리겠지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다우도 그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요 인플레가 이어지는 한 그냥 꾸준히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근데 주식이 힘든 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 중간중간에 내가 기업을 잘못 투자했을 때 부도나면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좋은 기업을 선정 잘 하시고 아니면 뭐 ETF 같은 좋은 상품 투자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는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어느 정도 저점은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연말까지는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예상하고 그리고 내년에 상반기에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 우려가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정점을 찍으면 내년도에 충분히 또 중국도 경기 부양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모멘텀 측면에서도 내년 2분기까지는 좀 꺾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는 항상 먼저 반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지만 내년에 반도체 업황 다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2분기까지. 근데 내년 3분기부터 만약에 터닝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주가 역시 먼저 올라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삼성전자가 또 내년에 좋을 그림이 나올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은 좀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뭐 단기든 중장기든 간에 지금 3천 초반에서는 너무 좀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이 있다면 좀 아유 또 이게 기술적 반등이니까 현금이 좀 물려야 되나 너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단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고민해야 되지만 크고 넓게 보자.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길게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거보다 또 제2의 테슬라가 뭐가 있을까 제2의 네이버가 뭐가 있을까 이런 쪽에 고민을 해보시고 오늘 우리 여기 메타버스 하고 있잖아요. 네. 메타버스도 그럼 그중 하나? 이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럼 그렇죠. 여기서 수혜받는 기업 이거 큰 산업이에요.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누구나 아는데 누구나 아는 산업에 투자를 안 합니다. 왜? 근데 테슬라 전기차인데 누구나 알아요. 근데 누구나 안 하죠, 사실은. 알면서도. 쉽지 않죠. 근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에 잘 사느냐. 네. 한번 또 어떤 기업을 투자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어떤 업종군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연블리 픽으로 보고 따라가면 될지 이야기 지금 해주세요. 예, 일단은 뭐 그냥 기업은 사실 되게 많아요. 저도 뭐 근데 이제 세 개만 골라보라 그래가지고 고르긴 골랐는데 네. 저는 일단 왜 세 개를 고른 이유가 첫 번째가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다 아시겠지만 네. 고른 이유가 확장성인데 메타버스로 확장이 시작된 것 같아요. 체페토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 최근에 일본과 손도 좀 맞아요. 잡으면서 예, 거기 네. 또 손정희 회장이 또 2천억 투자도 네. 했고,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지금 어떤 페이스북도 좀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 한국 하면 한국의 메타버스 하면 바로 네이버가 떠오를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가 좀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은 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시총이 지금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저는 충분히 100조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큰 그림상. 그래서 또 확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규제 이슈도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래서 네이버 한번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저는 역시 자율주행. 테슬라가 간 이유가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있어서라고 네. 생각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회사가 현대 오토 에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소프트웨어 담당 회사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흔히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그걸 하는 회사가 현대 오토 에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맨날 보면 이제 자동차 보면 그냥 껍데기만 생각했지만 네.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테슬라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현대 오토웨이브 주목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가 삼양사, 이거 좀 되게 특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왜 가져왔냐면 원래 설탕 만드는 기업인데 식품 말고 다른 예. 것도 하나요? 이소소르비드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바이오 플라스틱 원재료입니다. 아, 그럼 화학 부문도 네, 있군요. 그러니까 썩는 플라스틱을 이번에 아. 양산을 시작을 네. 했어요.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에서 뭘 한번 해볼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잘하는 뭐 태양광 그거보다 좀 약간 틈새 시장으로 바이오 플라스틱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썩는 플라스틱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플라스틱이 안 썩어서 그동안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만들려면 원재료인 이소소르비드라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소재. 기본적으로 싸면서 이 친환경 쪽으로도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기업도 한번 저는 관점에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종목도 저희가 함께 기억하도록 할게요.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블리와 함께하는 주식 투자 토크쇼 인 메타버스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여러분과 더 함께 발전해 나가는 머니투데이 방송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